안녕하세요. 저는 공매화재 아카데미에서 토지 투자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 작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 중에서도 도로 분야, 요즘 관심이 많으신 도로 분야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알고 하셔야 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투자는 적은 돈으로 또 경쟁이 낮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토지, 잘만 선택하게 된다면 좋은 토지인데,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셔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만 순차적으로 파악하시고 도로 낙찰 받을 수 있다면, 토지 투자를 크게 해보시지 않은 분들도,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기회를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법정도로를 찾아라. 법정도로라는 거는 미지급 용지가 보상 가능하다는 뜻이고, 아직까지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지정한 도로가 미지급 용지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법정 도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그쵸, 용어사전 미지급 용지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가장 중요한 정의인데요. 여긴 세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시행됐어야 하고, 또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이걸 미지급 용지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를 하겠다고 도로 지정 공고를 한 다음에 실제 공사를 진행한 거죠. 그런데 모든 토지가, 도로가 개설된 모든 토지가 국유지 또는 지자체 소유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를 미지급 용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토지를 낙찰받게 된다면 우리의 명의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업 시행 당시에 받지 못했던 토지에 대한 보상을 현 시점의 소유자가 받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미지급 용지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미지급 용지는 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종전에 시행된 도로구역선은 지정이 돼 있지만 아직까지 개설이 되지 않은 선만 지정이 돼 있고 공사가 되지 않은 부분은 미지급 용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정도로 또는 미개설 도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도로들은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 추진 시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로지, 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미지급 용지랑은 다른 거죠. 두 번째, 공익사업의 부지, 자연 발생적이나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목적의 도로는 미지급 용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현재 개인 소유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보상금이 지급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서 소유권만 이전이 안 된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것도 미지급 용지는 아니겠죠. 이미 보상금은 지급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미지급 용지의 보상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용지 법정도로 말씀드렸지만 법정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도, 지방도, 시도 등 도로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 관리하는 도로, 도로구역 내 존재. 제가 도로구역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국가에서 도로를 하겠다고 선을 그어놓고 있는 도로, 이거를 법정도로라고 합니다. 그 외의 모든 도로들은 비법정 도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렇게 쳤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소로 3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로, 중로, 대로, 광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모두
도로법에 의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엄격하게 말하면 도시계획도로, 도로법이 아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도로인데, 그런 구분은 여러분들께서는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도로들은 폭에 따라 이름만 달라질 뿐이지 도로구나, 법정 도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확대를 해보면 토지이용 계획상에서는 도로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 빨간색 선이 보이시죠? 그 안에 해치를 그렸을 때 소로 36 75-27 정확히 도로로 돼 있고, 현황 사진을 보면 또 포장이 돼서 실제 차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정도로는 아니죠. 이미 개설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그렇다면 법정도로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 이제 3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은 도로, 소로 36 하고 아무것도 안 써져 있고, 또 어떤 것은 저촉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접합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이건 실제 토지 이음 사이트를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음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들어가셔서 주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토지고요. 열람을 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도로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소로 36 아무것도 없다. 이 도로는 모든 면적이, 이 면적이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대를 한번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도로였고요. 만약에 75-25 대지 같은 경우 도로 구역선이 지나가긴 하지만 전체가 도로 구역에 포함되진 않죠. 이쪽 아래쪽은 도로 구역, 위쪽은 도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토지들은 열람을 해보면 옆에 하나가 더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촉, 도로에 저촉이 된다는 거죠.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는 아니다 라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확대를 해보면 75-32 같은 경우는 도로 구역 내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도로 구역에 정확히 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드렸듯이 소로 36 접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접합은 도로 구역 내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에 정확하게 붙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각각의 가치들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 우리의 목적은 도로 구역을 찾는 거잖아요. 미지급 용지 대상을 찾는 거기 때문에 소로 36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거는 모두가 보상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현재 가장 좋은 토지가 되겠고요. 저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접합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미지급 용지의 대상인 도로구역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에 정확히 붙어 있기 때문에 용이한 상황은 맞겠죠. 도로와 정확히 붙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토지를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소로 36 표시 없음으로 됐을 때 법정도로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미지급 용지 대상인 도로구역을 파악하라 였고요. 두 번째는 도로 담당자와의 통화로 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우리가 아무리 법정 도로를 찾았다고 해도, 그렇죠? 법정 도로 구역도 있고 실제 보니까 도로로 개설도 돼 있고 이런 도로를 찾았다고 해도 미지급 용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해를 하실 텐데요. 법정 도로라고 하더라도 미지급용지 대상이 있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소송으로 승소를 해야만 미지급용지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된 후에야 미지급용지 보상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에 법정 도로를 찾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도로 보상 담당자와 통화를 하셔서 그게 미지급 용지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도로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 의미는 예를 들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이미 보상금이 나갔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여부는 도로보상 담당자만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 미지급 용지가 되지 않은, 법정 도로내 개설은 돼 있지만 개인 부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다만 보상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보상 담당자와의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지급 용지 대상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확실히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첫 번째, 미지급 용지 대상인 법정 도로를 찾았으면 두 번째, 도로보상 담당자와의 통화를 해서 미지급 용지 대상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지급 용지 보상 금액을 예상하라.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예상을 해야 제가 낙찰가를 결정해서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로 예상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보상에 대한 시스템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보상 신청을 했을 때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감정평가가 이제 세개업체, 많으면 가장 많은 세개업체가, 우리가 추천한 업체까지 포함을 해서 세개업체가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평균 가격으로 보상가가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 감정평가액의 기준, 산정하는 기준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사실 이 요인들을 우리가 다 파악해서 정확한 감정평가액을 뽑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공시지가라는 가장 간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지가의 몇 배가 보상가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토지 용지 구입비를 예산을 세울 때 공시지가의 약 1.8배, 현재로 따지면 약 2배 정도의 그 보상비를 책정을 한 걸로 봤을 때 공시지가의 약 2배가 감정평가액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가자고 하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없다면 또 내가 그 감정평가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도로에 대한 부지인데 감정평가액이 2억 900만 원입니다. 도로 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루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체가 다 도로 부지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 현황을 보니까 도로로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이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지급 용지 대상이 맞았고, 또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지급 용지가 맞다. 그렇다면 내가 낙찰가만 정해서 들어가면 그 이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그게 수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낙찰을 1회차에 2억 6,32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이 입찰 전에 저한테 이 토지에 대해서 여쭤본 분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을 해드렸어요. 미지급 용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당자랑 통화를 해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여쭤보니까 2019년도에 감정평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토지 소유주,
지금 현재 토지 소유주, 낙찰을 그러니까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공매가 진행되기 전에 소유주가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했더니 2억 7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2억 700만 원 현재는 이때 당시 감정평가 금액은 2년 뒤니까 이거보다 약간 상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드라마틱한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3회차 정도 1억 6천이면은 입찰을 해볼만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애석하게도 1회차에는 낙찰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미지급 용지가 너무나 과열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낙찰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회차에 입찰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세 분이 낙찰을 하셨는데 입찰을 참가하셨는데 2억 6,300 가장 높은 금액을 쓰신 분이 낙찰을 받으셨고 두 번째, 세 번째 분 모두 제가 봤을 땐 제가 예상한 금액으로 2019년도 2억 700에서 아무리 올라도 지금 마지막으로 쓰신 분의 입찰 금액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모두 낙찰을 받았을 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내가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또 내가 입찰을 하기 위한 금액을 정확히 내 기준, 나만의 기준을 갖고 또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그 정보의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입찰할 금액을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찰은 받았대 또 낙찰은 받았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입찰가를 예상하되 보수적으로 공시지가의 2배로 예상을 해서 들어가시면 거의 손해 없는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제가 아까 시스템부터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죠.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법정 도로를 찾고 또 그거에 대한 개설 여부를 확인해라. 찾았다면 두 번째 도로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미지급 용지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라. 세 번째 미지급 용지 보상 금액을 예상해서 공시지가의 2배 약간 정확하지 않은데라고 했을 때 도로 담당자와의 통화를 통해서 어떤 정보라도 얻어낼 수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전의 감정평가 금액을 알아낼 수 있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입찰가를 산정하고 또 그 입찰가로 낙찰을 받았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로 투자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 경쟁이 낮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이 도로의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하나 밟아 가신다면 여러분들도 오늘이라도 당장 토지 투자 또 도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카페에 방문해 주셔서 공매화재 아카데미 검색하시면 여러분들 더 많은 정보, 더 유익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